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수업 주어는 2025년도 전기기사 내지는 전기산업기사 시험 대비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본 수업을 갖다 하기 전에 필기하고 11기 합격 전략 어떤 설명 그런 수업 내용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필기 합격 어떤 전략, 어떤 설명, 공부 방법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전기기사라든가 전기산업기사 그 자격증 응시 자격 조건이 뭔지 한 번 더 우리가 여러분들 점검해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 각자 이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이 조건에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그다음에 만약에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은 직접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하셔 갖고 내가 자격이 되는가도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그 응시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크게 보면요, 우리가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응시 자격은 일단 학력에 의해서 그 자격 조건을 충족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경력상에 의해서 어떤 그 자격 조건을 충족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전기기사 응시하는 분들은 학력 조건이요. 4년제 대학 관련된 어떤 전기공학과 관련된 학과를 갖다 졸업해야 돼요. 아니면 졸업 예정자라든가. 그러니까 4학년 1학기 때도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2년제 대학 졸업한 다음에 그러니까 2년제 대학 졸업한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년제 대학 졸업한 분들이 만약에 나는 전기기사로 또 응시하고 싶다. 그러면 현장 실무 경력이 관련된 전기 관련된 실무 경력이 2년을 채우면 그러면 2년제 그 대학 학력과 2년 실무 경력하면 4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하고 동등한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취득한 다음에 전기 관련 실무 경력 갖다가 또 1년을 채우면 그러니까 전기 산업기사 취득한 다음에 요 경력이 예전에는 2년이었는데 좀 완화돼 갖고 실무 경력 1년이면 이제 전기기사 응시할 조건을 갖다가 부여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아예 나는 학력상도 없다. 할 때는 순수하게 경력으로 할 때는 전기 관련 실무 경력이 4년 이상 되면 그죠? 반드시 전기에 관련된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4년 이상을 충족하면 전기이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 조건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만약에 전기산업기사 응시한 분들은 전기산업기사는 전기이사보다 한 2년 정도 더 완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년대 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전기 기능사 취득한 다음에 전기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을 충족하면 역시 전기 산업기사를 갖다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전기 관련 실무 경력 2년 이상 채우면 그죠? 앞에서 전기 기사는 4년이었었잖아요. 전기 산업기사는 2년. 그러니까 전기 기사하고 전기 산업기사는 2년의 격차, 그 자격 조건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각자 응시하는 그 어떤 급이라든가 종목에 따라서 내가 어떤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에 응시할 자격 조건이 되는 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이제 공부할 때 전기기사하고 전기산업기사 1차 필기하고 2차 실기 우리가 공부할 그 범위가 어떻게 되냐 공부할 과목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합격 그 하기 위해서는 합격 점수가 몇 점이 돼야 되는가 그 부분을 갖다가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자, 전기기사는 이제 전기기사든 전기산업기사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1차, 2차에서 1차 시험을 봐야겠죠. 자, 1차 필기는요. 전 100% 객관식이에요. 사지선당 객관식이고. 자, 과목은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그러니까 회로이론하고 제어공학은 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회로이론에서 10문제 내고 제어공학에서 10문제 출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문제, 10문제에서 20문제 출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기기, 전력공학, 전기설비기준. 그래서 각 과목당 2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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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문제 하면 총 몇 문제요? 총 100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과목 모두 40점이면서 평균 60점이면 합격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합격 점수는요. 평균 60점이 돼야지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5과목 모두 40점
미면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과목당 그 과락이란 게 있어요. 과락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자기학에서 뭐 60 맞고 회로이름을 제공해서 또 60 맞고 전기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70 맞고 전력공학에서 예를 들어서 80 맞았다. 근데 전기 설비기 중에서 만약에 30점 맞았다. 그럼 이거는 불합격이 되는 거죠. 30점 맞다 하더라도 다른 과목에서 60점, 70점, 80점 맞으면은 평균 점수는 60점 되는 거 아닌가? 되죠. 되는데 평균 점수 60점 되지만은 어느 특정 과목에서 과락 점수인 40점 미만이 됐기 때문에 그죠? 40점까지는 이제 과락은 면하는 건데 만약에 한 문제 더 틀려서 35점 맞았다. 그럼 그건 과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6점 취득하더라도 만약에 이 5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 과락 40점을 못 맞으면 그건 과락해서 불합격 처리되는 거죠. 왜 그런 과락 그 어떤 제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즉 나는 전자기가 굉장히 싫어. 그래서 난 이게 공부를 안 해, 안 해. 나는 시험장 가서 찍을 거야. 찍어도 한 20점이나 30점 보통 맞는다. 그렇게 이제 계획 잡아서 나는 전자기학 죽어도 하기 싫고 나머지 과목에서 열심히 해서 난 60점 맞을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전기설비 기준에다가 전자기학 공부하는 데다가 피해서 여기다가 집중 투자하면 고득점 나오는 분들은 여기서 한 80점, 90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가 뭐 80점, 90점 맞고 얘가 70점, 뭐 80점 이렇게 맞으면 이 전자기학이 공부를 아예 안 하고 뭐 20점 맞았다 하더라도 평균 60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공부를 갖다 인력 관련해서 그거 갖다가 배제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5과목을 모두 철저히 공부해서 최소한 가락 점수 40점 맞아야지 이거는 정상적으로 전기기사 필기를 공부한 응시자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한 과목을 공부를 안 하겠다, 피하겠다 그런 수험생들을 갖다가 배제하기 위해서 과락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과목당 반드시 40점 이상 맞아야 돼요. 근데 보통은 과락을 면하고 40점 맞았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실질적으로 한 과목이 막 40점이나 45점 맞으면요 평균 점수가 6점 맞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실제로는 보통 합격하는 분들은 모든 전 과목이 최소한 50점 내지 60점 이상은 득점하는 거지 특별한 과목이 뭐 40점이나 45점 맞았다 과락은 면했다 하더라도 합격하기는 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고루게 평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1차 필기 끝나면 이제 2차 실기로 가면은 실기 공부할 내용은 자, 실기는 필기하고 달리 전체적으로 100%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 아니고 사전은 객관식이 아니고 전부 다 주관식이에요. 그래서 주관식 시험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실기 공부할 그 범위는 전력 설비, 그다음에 수변전 설비, 그다음에 시퀀스 제어, 그다음에 도면 및 감리. 통상적으로 이렇게 과목을 갖다가 보통 한 4과목 정도로 나누는 거죠. 그랬을 때 100점 만점에서 무조건 60점. 그러면 요 실기는 과목당 시험을 별도로 안 보나요? 과목당 별도로 시험을 안 봐요. 예전에는 그 문항 개수가 왔다 갔다 뭐 한 20개 됐다가 뭐 16개 됐다가 17개 됐다가 18개 왔다 갔다 했는데 최근에 몇 개년치에서는 보면요 거의 18문제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요 전기기사 내지는 전기산업기사 실기 문제는 100% 주관식 문제로서 예전에는 그 문항수가 약간씩 왔다 갔다 했었는데 최근에 3개년치 보면은 거의 18문제로 정해져 있으니까 앞으로도 실기는 인력관리공단에서 18문제로 딱 정해져서 내겠다는 어떤 그런 패턴으로 지금 실기가 출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최근에 나오는 그 문제, 그 문항수 기준했을 때 전체 18문제 중에서 각 문항당 뭐 5점짜리도 있고 뭐 10점짜리도 있고 뭐 7점짜리도 있고 문제마다 그 점수 배점이 틀리거든요. 어쨌든 어떤 문제를 풀든 어떤 문제의 점수를 갖다 득점하든 그 토탈 얻어내는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점짜리 못 풀어서 빵점 받고 나머지 5점짜리를 갖다가 여러 개 문제를 갖다가 풀어서 내가 60점 맞았다. 그래도 합격이 되는 거고 만약에 5점짜리 문제를 많이 틀렸는데 내가 비중이 높은 10점짜리 문제를 갖다가 정확하게 풀었다. 그러면 그 10점짜리 뭐 10몇 점짜리 문제 때문에 60점 돼서 합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통상적으로,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시험을 응시해보면 뭐 10점짜리 틀리고 5점짜리 맞고 해서 많이 맞고 해서 붙고 그런 경우보다는 5점짜리도 골고루게 맞고
그다음에 10점짜리도 어느 정도 부분 점수에서 어느 정도 기대할 만큼의 점수를 맞고 그런 분들이 보통 합격하는 거지. 뭐 10점짜리는 그냥 전부 다 못 풀고 5점짜리는 다 정확하게 풀고 그래서 합격하는 경우는 좀 드물었다는 얘기죠. 예. 자, 전기 산업기사도 좀 전에 했던 전기기사하고 시험 응시 방법 똑같아요. 근데 약간의 과목 차이가 있어요. 자, 전기 산업기사에서 필기는 전기 자기약, 그 다음에 회로 이론. 아까 기사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아까 기사에서는 회로 이론 및 제어과학이었죠. 근데 전기 산업기사는 제어과학은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전기 산업기사 응시하는 분들은 제어과학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회로 이론에서 순수하게 20문제, 그러니까 전자기학 20문제, 회로 이론 20문제, 기기 20문제, 전력화학 20문제, 전기 설비 기준 20문제에서 토탈 100문제 출제하는 거죠. 그 중에서 마찬가지로 기사하고 똑같이 5과목 모두 40점 맞아야 되면서 그러니까 과락은 면하면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1차 필기 합격한 다음에 2차 실기는요, 아까 기사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범위예요. 전력 설비, 수배련 설비, 시퀀스 제어, 도면 및 감리. 그러니까 실제로 전기 산업기사나 전기기사나 공부할 때 그 공부 범위는 학습 범위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유일하게 차이가 나는 게 전기 산업기사는 제어공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죠? 예. 뭐 필기든 실기든 거의 대부분의 문제 형식이라든가 문제 내용은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는 거의 유사하다. 단지 이제 그러면 전기기사하고 전기산업기사 차이가 없네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전기기사하고 전기산업기사는 문제 난이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럴 바엔 차라리 전기산업기사 보는 것보다는 전기기사 공부하는 게 낫겠다. 그죠? 근데 전기기사가 아무래도 전기산업기사보다는 특히 2차 실기 때 문제 수준이 난이도가 약간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난이도 차이가 실제로 공부해 보면 그 차이를 갖다가 난이도 차이가 좀 있구나 라는 걸 갖다가 응시 공부하는 분들 스스로 느끼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까지 해서 어떤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어떤 응시 자격, 그 다음에 전기기사하고 전기산업기사의 시험 과목, 공부할 학습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과목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까지 봤으니까 실제로 우리 배우락, 우리가 배우락 사이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할 거냐, 본론 들어가면 세 번째 학습 방법은요. 근데 학습 방법도 좀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전기공학과를 갖다가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공학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라든가 약간의 수학적인 어떤 그런 능력은 좀 있다. 그래서 나는 전기 관련 공학 전공자야 하신 분들은 전기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잖아요. 예. 근데 또 그렇지 않고 나는 순수하게 실무 경력 갖고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를 갖다가 응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전기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 좀 약하겠죠. 아니면 내지는 수학이 좀 약하다든가. 그래서 제가 학습법을 크게 나눠서 어느 정도 전기에 대한 어떤 기본 상식이 있는 분들은 있는 전공자하고 그다음에 수학이라든가 전기에 대한 어떤 기초 용어 그런 부분을 갖다 좀 약하신 어떤 비전공자 때는 수학에 좀 약하신 분 수험생들에서 좀 나눠서 제가 학습 방법을 갖다가 안내 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 비전공자, 그러니까 전기공학과 전공자가 아닌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수학이 좀 나는 좀 약하다. 좀 수학하면 좀 약간 좀 내가 거부감이 난다. 좀 수학 능력이 좀 떨어진다 하신 분들은 어떻게 우리 배우락 홈페이지 수업 내용에서 어떻게 공부를 갖다가 하는 게 좋을까?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비전공자하고 수학이 약한 수험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어떤 전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해도라든가 전개에 대한 기본 용어 부분이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죠? 모든 어떤 전개된 나오는 그 수업 내용에 나오는 그 용어들이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그 용어가 생소한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 기본 용어라고 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 전기 기본 용어 요 수업을 갖다 먼저 들으시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기초 수학도 우리 홈페이지에 기초 수학이라는 어떤 그 수업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비전공자고 수학이 좀 약한 편이야. 그러면 우리 수업 내용 중에서 전기 기본 용어와 기초 수학 부분을 먼저 선행 학습한 다음에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갖다 선행 학습하려면 아무래도 필기 그 공부 과정을요 좀 길게 잡아줘야죠.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시험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이미 필기 5과목을 공부를 하는데 더군다나 이런 전기 기본 용어라든가 기초 수학도 만약에 해야 될 필요 있다 하신 분들은 앞으로 시험이 한 달 남았는데 5과목을 갖다 공부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급한 마음에 문의하신 분이 있는데 이미 시험이 한 달 남은 상태에서는 그 시험은 대비가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전기 기초 수학도 해야 되고 전기 기본 용어도 좀 해야 되고 또 5과목의 필기 공부도 해야 된다. 그러신 분들은 시험이 한 달 뒤에 코앞에 닥쳤다 하더라도 그 시험은 포기하시고요. 그 다음 과정, 그 다음에 이제 2회 시험을 갖다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3달 내지 4달 이상의 필기 그 수험 그 기간은 잡으셔야 돼요. 근데 뭐 나는 욕심내서 그러니까 욕심이 과한 거죠. 내가 투자하는 시간은 적게 들이는데 필기 합격은 하고 싶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내가 충분히 공부를 하려면 내가 충분히 노력을 해서 충분한 필기 그 기간을 잡아야 된다. 공부 학습 기간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하셔야지 한 달 내에 어떻게 내가 필기 합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방법은. 그죠? 예. 자, 그래서 전기 기본 용어하고 기초 수학을 다 좀 다진 다음에 미리 최소한 일주일이라도 이 부분은 좀 해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 수업을 갖다 이제 해야겠죠. 근데 아까 했던 아까 내가 설명했던 그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5과목이 뭐 있었어요? 5과목이 회로이론도 있고 전기기기도 있고 설비기준도 있고 그 다음에 전력공학도 있고 그죠? 전자기학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5과목 중에서 비전공자하고 수학이 좀 약간 특히 이 비전공자들은 아마 전자기학부터 먼저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처음에 먼저 공부할 게 회로이론. 회로이론도 얘기 들었더니 회로이론도 쉬운 과목 아니던데요. 회로이론도 쉬운 과목 아니에요. 근데 제가 회로이론부터 먼저 공부하는 이유가 회로이론이 쉬운 과목 아니지만 회로이론도 어려운 과목이에요. 회로의 어떤 전개 기초 과목이거든요. 기본 과목. 근데 회로이론부터 먼저 하는 이유가 회로이론을 갖다가 좀 힘들어도 먼저 해줘야지 다른 과목 할 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로는 모든 전기 과목에 전부 다 기본 과목이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회로이론을 먼저 하라는 얘기죠. 회로이론은 비전공자든 전공자든 다 해야 돼요. 먼저. 그 다음에 회로이론이 끝나고 나면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어떤 암기적인 과목, 설비 기준. 그래서 비전공자들은 전개 흥미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회로이론은 좀 힘들지만 먼저 해야 될 과목이고 전개 기본 과목이니까 그 다음에 너무 어려운 과목 위주로 하게 되면 전개에 대한 어떤 흥미를 갖다 잃을 수 있으니까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일단 암기적인 어떤 요소가 들어가는 설비 기준 과목부터 먼저 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기기. 전기기도 이것도 썩 만만한 그런 문제는 과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로이론, 설비기준, 전기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면 전력공학. 근데 전기기 다음에 반드시 전력공학이 되나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예를 든 거지 만약에 전기기가 좀 부담된다 하시면 전력공학부터 먼저 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바꿔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제일 가장 좀 비전공자 어려워하는 전자기학. 사실 비전공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전자기학 부분이거든요. 이 용어도 어렵고 그 다음에 약간의 수학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전자기학 어려워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추천하는 비전공자들 또 수학이 좀 약간 취약하신 분들은 회로이론 먼저 하고 설비기준하고 기기나 전력공학,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설비기준 갖다 맨 나중에 하고 싶다. 그래도 괜찮아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근데 전 한 예를 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전기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산업기사는 해당이 없지만 전기사 공부하는 분들은 제공학도 또 추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 제공학도 할 시간도 수험 기간에 잡으셔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약간 시간 여유가 되면 우리 수업에 포함되는 요약 강의, 전 과목 요약 강의도 하고 만약에 시간이 부족한 분은 요약 강의 생략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약 강의,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요 기출문제는 뭐 필기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한 5개년치라든가 한 7, 8개월 개념치만 하면 돼요. 뭐 누구는 욕심내서 뭐 10개년, 20개년 막 공부하고 싶다. 근데 그거는 욕심이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필기는 한 5개년치 정도만 해도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3개년치만 해도 충분해요. 자, 그 다음에 전공자 및 기본 수학 실력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분은 어느 정도 기초가 돼 있는 분이고요. 이미 전기공에 대한 전공 지식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학도 어느 정도 자신감 있고요. 그런 분들은
아까 했던 뭐 전기 기본 용어라든가 기초 수학 하지 마세요. 네, 바로 이제 전공자니까 또 수학도 있으니까 바로 본 과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회로 이론, 그 다음에 전공자들이니까요. 수학도 돼 있고 전자기학. 가장 전기의 중요한 과목인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회로 이론 전자기학 부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전기기기, 전력공학 이거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또 이것도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설비 기준 이런 식으로 하면 무난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끝나고 나면 마찬가지로 이제 제어과학을 해야죠. 제어과학. 전기사 보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요약 강의 빼버리고요. 기출문제 한 3번 정도만 반복해서 풀어보면 그러면 기출문제 몇 개는지 풀어야 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작게 재면 3개는치. 그 다음에 보통 평균적으로 한 5개는치면 좀 충분하겠어요. 뭐 10개년치 이상 보면 안 되나요? 봐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공부해도 상관없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굳이 그렇게 10개년치 욕심 부리지 말고 제가 볼 때는 3개년치라든가 한 5년치 정도만 기출문제만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좀 반복해서 푸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정한 기출문제 3개년치면 3개년치, 5개년이면 5개년치를 갖다가 3번 정도는 반복해서 공부해서 내가 유독 틀린 부분이 어떤 내용이 틀렸는가 그걸 점검한 다음에 시험장 가는 게 어쩌면 필기의 점수를 높이는 어떤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실제로 우리 배우락 홈페이지에서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학습 커리큘럼 어떻게 되느냐? 일단 예비 과정에서 제가 아까 좀 비전공자라든가 좀 수학적인 부분이 약하신 분들은 예비 과정 이것부터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전기 기본 용어, 기초 수학, 또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도 요 수업이 있어요. 요 3가지 먼저 하시고, 근데 전공자라든가 이미 평상시대 수학이 좀 강하다든가 공학용 계산기 학교 때 많이 써봤다든가 하신 분들은 이 과정은 빼도 무난하겠죠. 이거는 비전공자들 좀 약간 수학적인 부분이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 과정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규 과정. 정규 과정에 당연히 5과목인 전자기학, 회로임 및 제어공학, 그 다음에 전기기기, 전력공학, 설비기준. 그죠? 그래서 전기기사 보신 분들은 제어까지 포함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전기산업기사 공부하시면 제어공학 생략해도 되는 거죠. 공부를. 자, 그래서 정규관이 끝난 다음에 과목별 요약 강의는 이제 필요하신 분들만 선별해서 하는 거고요. 나는 이거 할 시간 없어 하신 분은 이제 바로 기출문제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실전 과정에서 과목별 최근 8개년 정도 기출문제 우리 수업에 있으니까 그 중에서 뭐 8개년치를 갖다가 문제를 다 풀어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뭐 나는 시간이 부족해 하는 분은 3개년치만 풀어도 그렇게 친 지장이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 연습만 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요. 오늘 수업은 2025년도 대비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를 준비하신 분 수험생들을 위해서 본 수업하기 전에 미리 예비 수업인,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험에 대해서 가장 좋은 최상의 어떤 효율적인 학습법이 뭐냐, 그 설명 갖다가 제가 해드린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